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네. 예, 악덕 사업주입니다. 우리 홍 편집장님. 네. 네. 하지만 가슴은 누구보다 따뜻하시는 그분 그렇습니다. 가슴이 네. 따뜻한 악덕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우리를 조명 밝게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우리 항상 하시는 우리 PD님께서는 이제 이 유튜브 촬영 때문에 네. 예, 밖에 계셔갖고 저희 네. 아련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진 대신해드렸습니다. 네. 네. 마침 또 우리 밀떡 밴드에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있던 그 달이잖아요. 예. 호국의 달을 호국의 맞이해서 달이죠. 네. 매일매일 한 글씩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진 부대가 드디어 나왔어요. 전진. 네, 그랬더니 김 PD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요 딱 눌러주시죠. 전진 1사단에서는 명예 저 이런 거 좀 줄여야 돼요. 네. 명예 사단장까지 사단장은 좀 그렇고. 그래도 예, 명예 명예 행보관. 행복. 아, 좋습니다. 네. 네, 1사단장님은 꼭 참조해 주시기를 그렇죠. 네. 바라고요. 네. 자, 이번 시간 한 주간의 어떤 이슈나 네, 네. 군 관련 이야기들을 네.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간이 가장 기대되는 게 제가 좀 지식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는데 두 분께서 항상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얘기들 해주셔서 저는 좀 이 시간이 아니, 왜 그러세요? 더 어떤 지식을 또 받으시려고? 아니 좀 촬영 중이라 겸손하게 지내요. 네. 그건 좋습니다. 우리 정 작가님 진짜 굉장히 많이 해요. 다방면으로 진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가 네. 이제 우리 한국 전쟁 혹은 6.25라고 불리는 우리 전쟁이 발발했던 69주년이죠 올해가.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게 됐네요. 오래됐다, 그렇게 되고.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결국은 나라가 풍전등화해서 미군이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서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미군의 지상군, 해군,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상군, 네. 우리 태평양 전쟁에서도 활약을 했던 8군, 네. 8군이 주축이 돼서 예전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8개 사단이 전부 있다가 바로 이제 본토로 간 사단도 많았고 3개 사단 정도는 계속 주둔하고 있다가 하나 둘 떠나면서 우리 박정희 정권 때는 7사단이 네. 또 철수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됐었죠. 네. 그 이후에 계속 2사단만큼은 네. 주둔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사단도 예하의 여단들이 이제 하나 둘씩 네. 가고. 그리고 알짱 PD님이 또 이사단 그렇죠. 나오셨죠. 예. 예. 홍 편장님 2사단 아닌가요? 이사단 소속은 아닌데 결국 이사단 영역 안에서 일하는 부대였으니까. 예. 그러면 홍 편장님 8군 소속인가요? 그렇죠. 예. 그랬구나. 그럼 아무튼 8군이든 2사단이든 네. 우리 지상군, 네. 주한미군 지상군은 이렇게 2개 부대로 크게 나눠볼 수가 네. 있죠. 지원 부대도 많지만. 근데 이제 2사단도 점점 미군이 모듈화되면서. 그렇죠. 네, 여단으로 이제 모듈화되면서, 결국은 중무장 전투여단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네. 어떤 여단으로 재편되면서 그렇죠. 계속 있다가 결국은 2사단도 오랜 역사를 이사 끝으로 이사 갔죠. 네. 형태로. 네, 어딥니까? 미국의 워싱턴으로. 네. 그렇죠. 수도 워싱턴이 아니고. 네. 워싱턴 주. 네, 워싱턴 주의 실제 이제 2사단 본진으로 다 철수를 하고.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중무장 전투여단은 미군의 모듈화된 각 기갑 여단 내지 기보 여단들이 순환 배치. 그러니까 그렇죠. 예. 6개월 내지 8개월을 주기로 순환 배치를. 9개월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9개월인가요? 예. 하여튼 그 정도 기간을 두고 순환 배치를 하고 있어요. 한두 달 정도야
텀이 있을 수 있죠. 대체 기간이기 때문에 2개 여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계속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해서 이번이 7번째 여단이 들어왔죠. 그렇죠. 네. 홍 부장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뭐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있던 부대는 제1기병사단 소속의 제3기갑여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6월부터는 이제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주둔했던 제1기갑사단의 제3기갑여단 소속인데요. 사실 앞에 기병사단이라고 그래도 물론 이게 옛날에 기병사단이었던 부대라 전통 때문에 그 이름을 이어가는 것뿐이죠. 네. 예. 사실은 다 기갑사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미군의 그 10개 그 사단 중에 네. 그 이렇게 중무장의 기갑 사단에 준하는 내지는 기계화 보병 사단에 준하는 사단이 총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대호 1회 사단이 무려 3개나 되죠. 그렇죠. 말씀 소개해 주신 예. 1기갑사단, 또 1기병사단, 네. 또 1기계화 보병사단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둔을 우리 한국 전쟁 그 6.25 전쟁에서도 역할을 했던 사단은 1기병사단인데 그렇죠. 예. 이번에 오는 게 1기병사단의 1기갑사단입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오는 건. 아 그런가요? 예. 예. 얼마 전까지 맞아. 1기병사단이 있다가. 예, 1기병사단이 그게 제가 기억으로 한 벌써 7번째인데 6번째 오는 중에 2번을 왔어요. 사실 그렇죠. 2기병사단이. 예. 근데 요번에 오는 건 1기갑사단 이하의 3기갑 여단이 예. 예. 참고로 1기병사단의 3기갑여단은 수년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 또 6.25 때 진격에 선봉했었던 부대가 파병된다는 건 또 미국이 뭔가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호들갑을 떤 분들이 많았어요. 참 호들갑 참. 뭐 그런 호들갑을 그냥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네네. 떠들거나 뭐 블로그에서 떠들면 그러나 보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의 파급력이 워낙 커지다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짜 이거 뭐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있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검증되지 않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이제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이게 넘겨준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되고 있죠 현재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 젊은 청취자분들이나 또 나이 어린 분들은 고지 그대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또 이게 또 영상으로 나와서 한다는 게 뭐 글로 쓰거나 아니면 목소리만 들리는 것보다 어쩐지 좀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정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모 유튜브 방송에서 그분이 주장하기를 우리 1기갑 사단의 이제 제3기갑 여단이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차와 그 M2 계열의 그 장갑 차량들이 예, 계속 하역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서 이제 무슨 전시 곧 전쟁이 일어날 듯 그렇죠. 얘기하시고 예. 전시 대비한 어떤 그 보강 차원의 대규모의 부대가 온다. 그렇죠. 중원군이 배치되고 있다라고. 참. 사실은 그 정도 마냥 상황이었으면 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미군에는 그와 유사한 그 보급함 이죠 그 기갑 차량을 대규모로 싣고 오는 그런 보급 함선이 지상군용만 10척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해군과 해병 특히 해병용으로 또 10척이 있어요. 거의 톤수는 뭐 5만 톤 이상이에요. 그렇죠. 전부. 그게 적어도 3척 이상은 계속 와야 돼요. 그렇죠. 아니 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말 전쟁이 임박했으면은 네네. 뭐 이런 수송선이지만 네. 당장 미 해군의 상륙 지원함들, 강습 상륙함들이 몇 척은 우리나라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C-17 같은 것도 여러 번 날라왔겠죠. 그렇죠. C-17이 거의 오산에 뭐 그냥 진짜 허구한 날 들어갔겠죠. 뭐 1시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열차처럼 들어갔다 그렇죠.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 전시에 대응하는 진짜로 주장대로 전쟁 대비용으로 배치를 했다면 이건 비밀 사항이잖아요. 군사 기밀이죠. 네. 이거를 전시용으로 배치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대북 압박용이면 결국은 군사적인 카드를 쓴다는 의미인데 군사적인 카드라는 건 결국은 상대방이 모를 때 딱 썼을 때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평도 포격처럼 이 미친놈들하고 딱 했을 때 쇼크가 오는 거지. 오늘이나 내일쯤 포탄 날라오겠네. 라고 하면서 포탄 날라오면 사실은 정신적인 충격이 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장대로 그게 사실 대북 압박용으로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했다라고 하고 이 증원 부대가 왔다라고 하면 이건 설사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중요한 이적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의 유튜버께서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고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다 유언비어면은 유언비어대로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그런 용도로 배치됐다 그러면 그런 용도로 배치된 걸 군사 기밀을 폭로한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제 생각엔 조회수 올리려고 한 얄팍한 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거는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은 좀 이상하다는 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뭐 말씀드리면 MPS라고 해서 그 해상 그러니까 네. 그 수상에 그 둥둥 떠서 네. 그- 상시 대기하는. 그렇죠. 미군의 그 보급과 물자가 상시 대기하는 그게 있어요. 괌 인근에 네, 네. 배치되어 있는데 남태평양 쪽에는 그 MPS-3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만약 움직인다. 또 괌에서 계속해서 뭐 수송기 이상의 그 기체들이 날라온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그 이후에 후속해서 그렇죠.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나게 큰 5만 톤급 이상의 그 보급함들, 수송함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거는 그리고 주한미군의 그 상황을 웬만하면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게 좀 그러네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 온갖 신경은 지금 이란 쪽에 가 있지. 그러니까요. 중국이랑 북한 문제는 사실은 중국의 무역 분쟁을 제외하고는 사실 군사적인 옵션은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어떻게 보면 이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군의 준비 상황이나 펼쳐놓은 걸 보면 지금 이란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북한은 뭐 뜬금없이.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유튜브를 한 분이 오해랄까 착각을 한 분이 이유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주한미군의 전차와 장갑 차량은 그 부대가 순환 배치를 해도 그 자체는 돌질 그렇죠. 않고 네, 장비는 그대로. 2014년에 M1A2가 처음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비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던 건데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새로 전차들이 들어오니까 아 이게 뭔가 새로 추가로 뭐가 들어오나 착각하신 것 같으나 실은 그 2014년에 들어왔던 전차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왜냐 5년 동안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겠죠. 우선 첫 번째 정비를 한번 대대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지금 미군의 전차에 달려있던 지금 미군은 우리는 기관총을 그냥 사람이나 손으로 쓰지만 그죠. 네. 미군은 원격 조종 무인 총탑 RWS랑 달려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2014년에 들어왔던 차량들도 원래 그게 없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걸 따로 달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구식이 돼가지고 미군에서는 더 신형. 높이가 낮은 신형으로 바꾸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기왕 겸사겸사해서 구형은 이제 돌려보내고 전차째로 네. 그다음에 신형이 들어오면서 일부는 안 달린 채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단 것도 있고 또 미국에서 처음부터 달린 채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장비가 교체되던 시기라 옛날 게 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온 건데 그거를 증원으로 착각을 하신 거죠, 이분이.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주한미군에 있던 전차가 나간 상태에서 지금 하역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게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뭐 나갔다 공백이 생긴 건 아니고 네네. 순차적으로 빼고 들어오고 반복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게- 보면은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뉘앙스가 그러면은 전차가 다 빠지고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진짜 이거야말로 공백이 생겼다고 아니, 사람들 그 그건 또 공백은 아닌 게 아니게 했을 네네. 겁니다, 이 사람들.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캠프 캐롤에 가면 네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 칠곡 쪽에 있죠. 네. 캠프 캐롤에 가면은 전시 예비 그 기갑 차량들이 있죠. 상시 배치 장비라고 어마무시하게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그 전차 대대가 빠지면서 어떤 그 공백이 일부 생겼다고 전차 했죠. 중대가 세 개 전차 중대 중에 한 개 전차 중대가 빠진다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여차여차해서 2개 전차 중대 정도가 빠진다 했을 때는 공백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땐 바로 캠프 칠곡에서 캐롤이 그렇죠. 예, 올라와요. 크리스마스 캐롤 울리면서. 그렇죠. 주한미군이 참고로 뭐 했을 때 공백 생기게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전에 80년대 M60 전차, M60A1이 배치됐다가 그게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구식이긴 하지만 M48A5가 임시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 걔네는 네. 절대 공백을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군을 포함해서 전체 미군 현역 주방위군까지 포함해도 전차를 운용하는 전차 대수가 3,000대가 채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전차는 10,000대에 가까워요. 7,00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만땅이네요. 이런 그 집적돼 있는 네. 그런 그 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있어요. 보관되는 사실 그게 물자들이. 진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뭐 러시아군이나 중국군은 따라올 수 없는 진짜 큰 힘이라고 큰 생각합니다. 힘이죠. 대단하죠. 공군의 그 전투 비행 그 대대만 해도 24대를 완편해가지고 갖고 있는 그 공군이 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아, 힘들죠. 왜 24대를 갖고 있느냐? 그런 편대를 많이 보유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 예비로 갖고 있는 거죠. 예비로 운영하고 있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들은 네, 우리나라의 그 역사도 깊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 주한미군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 전차들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있어요. 지금 현재는 M1A2에 네. 그 RWS를 장착한 전차가 이제 앞으로는 네. 한반도 그를 누비고 있겠죠. RWS면 누비게 로봇 되겠죠. 웨폰 시스템인가요? 아, 로봇까지는 리모트죠. 로봇 웨폰 시스템. 로봇 아니구나. 네. 알고 봤더니 그게 로봇이에요.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막 칼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처럼. 네, 그렇죠. 아니구나. 네. 그러다가 한 대 네. 맞기도 하고 뭐 전차장한테 설치 네. 마 그러고. 네. 네, 정말. 그동안에 그 RWS가 장착이 돼 있는 전차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좀 그래 왔어요. 그 주한미군에서는 그 사실 정확하게 기명 따지면 사단에서는 예, 2014년에 M1A2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네. 원래 RWS가 장착이 안 돼 있었어요. 맞아요. 음. 그러다가 한 2015년 그때부터 일제히 다 바꿨습니다. 일제인지 순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2014년이었나 13년인가? 그때 M1A2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도분 들어온 걸 제가 취재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가 네.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게 맞고요. 그때 그래서 RWS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대 단위로 해서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한 개 전차의 대대는 그렇게 RWS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2015년이면 다 달려있습니다. 2015년에 예. 그럼 이번에 그 교체되는 그 전차는 뭐 어떤 게 업그레이드 돼 있나요? 그러니까 RWS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네네. 지금 미군에서 그 기존에 있던 RWS 즉 프로텍터라는 건데요. 여기에 불만이 꽤 있었어요. 운영해 보니까. 왜냐? 이게 원래는 전차에 달려고 만든 게 그러니까 전차에 꼭 달려고 만든 것보다도 장갑차의 무장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러니까 장갑차 위에 그냥 그것만 따 올려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자도 큰 전차 위에 그것까지 올려놓으니까 너무 커 보니까 다보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높아지면은 그렇죠. 피착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 또 운용이 불편하다는 거죠. 일단 전차장이 아직까지는 머리를 내밀거나 그렇지 네. 않아도 그 전차장이 잔망경을 보거나 네네. 아무리 전차장 조준경이 따로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그 전통적인 관측 수단에 의존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커다란 RWS가 딱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 시야가 가린다. 그렇죠. 첫 번째가 그쪽 있고요. 방향.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원격 조준이라고 그래도 탄 교체라든가 재장전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나와 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은 피탄되어 갖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탄이 날아올 걱정이 없을 때 기관총을 쏜다고 그러면은 나와서 수동으로 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너무 높다 보니까 전체장도 아무래도 포탑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내미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위로 올라와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옛날 셔먼이랑 비슷하네요. 그거보다 더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좀 높이를 낮추자라는 제안이 나왔고 그래서 개발이 된 게 지금 프로텍터 LP, 로 프로파일이라는 버전인데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공개됐던 전차들, 그러니까 M1A2가 물론 색상도 지금 다르지만 위에 굉장히 큰 RWS 달려있던 게 올해부터는 이게 일단 색상도 사막색, 미국 본토에서 보관돼 있던 게 들어온 거라 사막색이지만 또 이 RWS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고
뭔가 바뀌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RWS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전차장이나 이제 병사 이제 그 조종수나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서 상만실 내밀지 않고 이제 사격을 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차장이면 어쨌든 밖에 나가서 본인 육안으로 관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이 RW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물론 전체장이 나와 있는 경우는 큰 그게 없어요. 나와도 괜찮은 상황에선. 네, 네. 근데 문제는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꽤 많은 거죠. 요즘. 특히 시가전.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그 사실 시가전이야말로 전체 기관 그 포탑 위에 기관총이 필요한 경우거든요. 그렇죠. 네. 건물 위에 적도 많고 또 포로 속에 너무 가까운 경우도 많고. 근데 문제는 시가전이야말로 이 전차장이나 그 탄약수가 포탑 위로 몸을 내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네. 모르니까. 그래서 달기 시작한 게 RWS입니다. 그렇죠. 시가전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참고로 그 이상하게 이런 태평양 쪽의 미군 전력들이 기존에는 본토, 그 다음이 대서양, 마지막이 태평양이라서 주일 미군, 주한 미군, 공이 육해공군 다 제일 나중에 어떤 그 장비들이 교체되고 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제일 우선순위가 태평양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 그렇죠. 105mm 포 달린 M1이 있었어요. M1 그렇죠, A1도 그렇죠. 아니고. 그게 90년대 93년, 94년 거의 90년대 중반이나 되어서야 이게 M1 A1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기본적으로 이사단에서 2개 전차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2개 전차대대 모두 다 M1이었어요. 참 그때 제가 그 M1 A2 M1 A1 처음 들어올 때도 그때 A1. 군복무 중이었어요. 네네네. 그때 막 들어오더라고요. 막 사막 섹시한 게. 얘네들 걸프전 때 놀다 온 애들이구나. 그래서 그 미군이 그 계속해서 장비를 교체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어떤 그 물자를 하역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이슈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 네. 나면 서울에 집값 떨어집니다. 네, 집값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기름값 올라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다음 생필품 가격 올라가고 예, 와. 그리고 유튜브도 끊기고 인터넷도 못하고 휴대폰도 안 될 가능성이 수돗물도 높습니다.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정 작가님이 여러 이유를 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네. 다룬 거고요. 저희 굉장히 바쁜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일이 예. 많은데 이게 엉뚱한 사람의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자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보는 게 부안 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파내동이라는 네. 게 계란이 딱 깨는 거 깨면서 이제 이 치킨 호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아니란 거 알고 있어. 그런데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얘기를 계속 듣고 퍼뜨리고 막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려니 네,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좌우지간 가장 그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방송의 내용은 팩트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밀떡이 정확하게 팩트를 청취자 여러분께 네.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네. 우리가 아니었으면 RWS 얘기를 더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RWS뿐만 아니라 로봇 웨폰 시스템. 그렇죠. 주한 그렇죠. 미군의 현재 장비에 대해서 그렇죠. 좀 쫙 또 네, 말씀드리고 네, 있고 그러니까 RWS 얘기를 하니까 부환해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땡하고 치고 싶은데 아쉽네. 어디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전이 시에는 네. 어떤 부대들이 실제 움직이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팩트를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시간 좀 할애해서 네. 예. 바쁜 시간 홈페이지 바쁩니다 우리 굉장히. 네, 홍 필장님과 네. 우리 정 작가님이 좋은 말씀 그리고 거듭 주셨어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면 알고 있어도 얘기하지 않아야죠.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밀리매니아. 기본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주한미군 물자가 증원됐다는 얘기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손을 잡고 북한에 대해서 대북 압박 카드로서 군사적 옵션을 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저부터도 입을 다물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입을 다무는 걸 떠나서 유튜브에 대해 얘기를 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여러 이유를 그냥 조목조목 네. 우리 정 작가님 또 홍 편장님 말씀 주신 것,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셨고, 특히, 지금 그 유튜브를 방송했던 그 유튜버도 잘 알아들었으리라. 저희 밀떡 애청자분들은 사실 뭐 이런 거에 잘 넘어가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이슈를 네. 다루어 보는 요번 시간은 요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